여러분, 금융시장을 보다 보면 좀 이상할 때가 있죠. 어떤 뉴스에는 시장이 막 들썩이는데 어떨 땐 정말 중요한 뉴스 같은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치 시장이 뭐랄까 자기 맘대로 골라서 집중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바로 그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흔하게 겪는 일인데도 참 혼란스럽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가장 큰 그림,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대체 어떻게 금융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연준의 이 연구 논문입니다. 여기서 크로노가 찾아낸 핵심적인 발견이 뭐냐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열쇠는 바로 투자자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먼저 배경부터 한번 보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정말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죠. 바로 이 경제 환경의 변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연준 연구에 따르면요. 2021년 이전, 그러니까 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시장이 인플레이션 뉴스에 그냥 시큰둥했어요. 반응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그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커진 겁니다. 이 데이터가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경제 데이터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보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바로 그게 시장의 에너지를 키우고 방향을 결정하는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이제 거시경제라는 아주 넓은 렌즈에서 벗어나서 딱 한 기업의 사례로 렌즈를 좁혀보겠습니다. 이 집중된 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엔비디아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죠.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는 마치 줌렌즈 같아서 경제 전체를 비추다가도 이렇게 순식간에 한 기업에 모든 빛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예전엔 CPI 같은 거시경제 뉴스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그냥 한 회사의 뉴스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면 거대한 이벤트가 된 거죠. 아니, 왜 엔비디아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지난 31번의 실적 발표 중에 무려 30번이나 시장의 예상을 가뿐히 뛰어넘었어요. 이런 엄청난 실적, 이게 바로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엔비디아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0일 동안 나스닥 100 지수와의 상관 관계가 0.91이에요. 거의 1에 가깝잖아요? 이건 쉽게 말해 엔비디아가 가면 기술주 시장 전체가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에 쏟아지는 이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는 이 회사의 실적을 그냥 한 기업의 성적표가 아니라 기술 섹터 전체의 미래를 점쳐보는 바로미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단순한 뉴스를 넘어선 거죠.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우리 자신, 즉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시장의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을 헤쳐나가야 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리스크 관리 도구는 바로 손절매의 주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을 미리 정해놓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손절매는 대체 어디에 걸어야 할까요? 사실 여기에도 꽤 체계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딱 2%까지만 손실을 보겠다.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수익의 3분의 1까지만 리스크를 치겠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장의 평균 변동성을 계산해서 정하거나 차트상에서 가격이 자주 멈추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기준으로 삼는 등 아주 다양한 전략이 있죠. 그런데요, 손절매가 만능 해결책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면 내가 원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릴 수도 있고요. 너무 타이트하게 걸어두면 진짜 작은 움직임에도 팔려 나가서 아쉬울 때도 있죠. 반대로 너무 멀리 두면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고요. 이런 장단점을 명확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탐색했던 이 세 가지 다른 차원의 분석들을 하나로 쭉 엮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하면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먼저 거시적인 큰 그림에서는 투자자의 관심이라는 힘이 CPI 보고서 같은 큰 이벤트를 좌우하죠. 이걸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미시적인, 즉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엔비디아처럼 기업의 지배력이 실적 발표 하나를 시장 전체의 축제로 만들죠. 이건 우리가 분석해야 할 대상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개인의 창원, 이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나의 리스크 감내도를 알고 손절매라는 도구를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식, 분석, 그리고 전략, 딱 이 세 가지죠. 결국 시장은 거대한 스포트라이트와 같아요. 그 빛이 어딜 비추느냐에 따라 돈의 흐름이 결정되죠. 그렇다면 이 스포트라이트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포트라이트를 어디로 향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마지막 질문입니다.